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스탁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올라왔죠. 그동안에 시장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뭔가 좀 맘 놓고 종목들을 제시 드리기에는 시장에 좀 변수가 좀 너무 많았었던 증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탄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는 또 최근에 휘청거리는 모습들이 트럼프의 또 상호 관세, 그 다음에 중국과의 또 그런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날카롭게 자극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에는 200% 이상의 관세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뭔가 이제 트럼프식의 외교 방식 처음에는 몰아치고 나중에는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을 조금 더 좀 지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반등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르게 키우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다시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제 일부 좀 선반영이 된 뒤 오늘은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되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을 괴롭힐 수 있을 만한 계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맞았었던 뭐 시장의 코스닥의 전저점이라던가 코스피가 최근에 기록을 했었던 요 전저점을 다시 깨러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 많이 밀린 만큼 또 회복의 속도도 좀 빠르게 올리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 추가적인 낙폭이 더 세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오늘은 일단은 AI 키워드 쪽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많이 밀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뭐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뭐 할 거 없이 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 3월 달, 4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깎아 내려왔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연속 폭락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우존스는 대형주 위주고 뭐 S&P는 뭐 다른 또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가 낙폭이 상당히 좀 거칠었죠. 그만큼 이제 기술주들 위주의 낙폭이 최근 시장 흔들리면서 가장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과 지수가 흔들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그중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로봇주들 아니면 AI 소프트웨어 최근에 잘 나가고 분위기가 좋았었던 AI 쪽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좀 더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온 흐름 안에서 과연 누가 시장을 주도하고 견인하고 다른 섹터 대비해서 누가 조금 더 좀 화려하게 부활을 잘하고 빨리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AI 키워드가 달려있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힘을 좀 많이 쓰고 있죠. 저는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2024년도 뭐 하반기 안에서도 좀 멀리 보고 가져가기 좋은 섹터 같습니다라고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요즘에 또 AI 소프트웨어가 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모멘텀과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정책 이슈로도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AI 기술이 지금 뭐 우리 증시 안에서는 가장 뭐 뜨거운 핫 키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그 2기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규모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정책들도 많이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안에서 많은 그 인물들이 이 AI 키워드를 좀 많이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진행형이긴 하나 AI의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성장 속도는 뭐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쪽의 종목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결과치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하드웨어 쪽은 사실 2023년도, 2024년도에 엄청난 그 폭풍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라던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요즘에는 분위기가 뭐 예전 같지는 좀 않죠. 근데 과거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신기술이 AI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었을 때, 혹은 뭐 이제 뭐 인터넷이 처음에 뭐 시작이 됐었을 때, 요런 새로운 신기술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항상 하드웨어 종목들이 먼저 흥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순환매들이 소프트웨어로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뭐 킬러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더 흥행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이클들이 많이 보여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과거의 흐름을 보는 통계치들을 가지고 증권가 안에서도 이제 요런 리포트들을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시대가 이제 좀 더 가까워짐에 따라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흥행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주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한창 몇 년 흥행을 하고, 뭐 이제 2024년도에는 미국에서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또 이제 좀 치고 올라가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래 AI 시대는 올 거야, AI가 나중에 미래 먹거리가 될 거야, 이런 느낌들은 있었는데, AI를 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AI 뭐 반도체 만들고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은 바로 이제 뭐 그 빅테크 기업들에 납품을 한다라거나 하면서 걷어들이는 매출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AI 시장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서.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AI가 미래 먹거리긴 하지만, 뭔가 얘네들은 지금 다 그때 당장에 뭐 바로 벌어 먹을 만한 그 먹거리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AI 가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챗GPT도 막 이제 많이 쓰면서, 요즘엔 카카오톡에서도 그 뭐 이제 뭐 사진 변화시키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막 많이 이용하고, 막 좀 뭔가 좀 가까워진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AI가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워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면 보안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하고, 기업들이랑 MOU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실적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AI 소프트 기업들은 옛날에는 뭔가 AI 주긴 하지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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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간 실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흑자 전환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이 시작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흑자가 올라가는 속도는 1차 곡선이 아니라 2차 곡선 수준으로 굉장히 가파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대부분,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 아니면 뭐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아니면은 엠노,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셀바스 AI, 뭐 요런 크라우드웍스, 요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연속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뭐 엠노 요런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다른 적자 기업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좀 먼저 올라오는 기업들, 혹은 이제 카페24 이런 기업들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흑자를 늘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78%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 안에서는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증시가 많이 좀 흔들리기도 했었고, 뭐 이제 워낙 뭐 전망이 좋고 미래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시장이 힘을 못 쓰면은 뭔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 힘든 주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좀 시장에서 가장 선호할 수 있을 만한 자극적인, 약간 좀 마라탕 같은 그런 재료들이 더해져야 오히려 이제 시장 안에서 더 흥행을 좀 잘하고 더 잘 가는 그런 계기들이 나오는데, 이 AI 소프트웨어는 사실 요즘에 좀 잘 갑니다. 그리고 요런 그 마라탕과 같은 자극적인 재료가
어디서 붙었나 이런 거를 보니까 이제 6월 3일로 결정이 됐죠.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대선 시즌에 또 다시 돌입을 하게 했는데 보통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안에서는 특정 인물 관련된 정치인 관련된 인맥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정책주들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주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있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전의 선거, 그 전전 선거, 그 전전 대선 요때 이제 시즌들의 뭐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정책주들이 이제 인맥주 이후에 뭔가 좀 더 지속성이 더 좀 세요. 근데 정책주 안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있죠. 저출산,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나 청년 복지, 아니면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 요렇게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좀 먼저 움직입니다. 어느 대선 시즌에서는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좀 뭔가 주도 인물이라고 할까요? 그 뭐 이제 좀 영향력이 있는 혹은 뭐 지지율이 높은,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주요 인물로 인해서 새로 나오는 공약, 정책, 수혜주. 이게 이제 공통적인 정책주의 흐름 이후에 새로 부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딱 이 시즌인 것 같아요. 저출산 안에서 아가방 컴퍼니, 뭐 꿈비 엄청나게 올라갔죠. 청년복지 안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된 윌비스라던가 뭐 대성창투 이런 것들도 올라갔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는 유라테크, 뭐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되면은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길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또 급락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곽강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고 최근에 나온 뭐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여기에서 나온 뭐 공통적인 혹은 가장 좀 부각이 되는 그 공약의 방향을 보면은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재명 후보가 10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AI를 이제 많이 그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약간 조금 저는 피식하는 그런 느낌이 나긴 했지만은 나중에는 뭐 전 국민이 무료로 AI 그 플랫폼을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또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나는 200조 원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앞다퉈 AI 육성을 공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후보 중에 뭐 이제 과학 대통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안철수 후보도 뭐 이제 AI의 뭐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들, 공약들 이런 것들의 발표는 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힘을 좀 더 세게 주기도 하고요. 오늘 특징주 안에서는 TS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 오늘 또 막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도 또 점상한가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또 이재명 후보가 100조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퓨리오사라고 또 AI 토종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했었던 창투사가 DSC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던 AI 소프트웨어의 관련주들의 뭐 중장기적 전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대선 공약 정책주로서 이런 두 가지 흐름들을 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규 매수를 하는 관점 안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죠. 자, 그래서 이제 딱 세 개만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세 개만 하나가 아니죠. 세 개만 보도록 하면은 아까 이제 카페24 얘기가 나왔죠. 실적으로는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 카페24는 거의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죠. 적자가 굉장히 셌었던 2021년도, 2022년도, 그 다음에 2023년도 적자를 겨우 줄여냈었고 흑자 전환을 했었던 작년도, 그다음 이제 재작년도죠. 지금 25년도니까 2024년도에는 연간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그게 1978% 올라가가지고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그 뉴스 기사들 여기에 보시면은 카페24가 AI 소프트웨어 수혜 기업 부각에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도 이 카페24가 뭔가 좀 소프트웨어 AI 쪽으로는 부각이 좀 늦긴 했는데 이제 이렇게 특징주가 되고
과거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한가 가까운 뭐 이틀 연속 상승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으로 인정을 받게 됐죠. 그리고 또 실적 또한 뭐 같이 좀 흘러가고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차트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봉상 차트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시장 따라 조정 구간도 있었고 요 5만 5천 원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뛰어넘기 때문에 뭐 하단으로만 좀 딱 정확하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봉 차트 안에서도 뭐 전고점 때까지도 대략 한 30% 이렇게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이버원이라는 종목이 저는 최근에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소개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기업인데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AI 보안 관제 솔루션 요걸 출시하면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좀 많이 받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기술적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점을 깨지 않는 그 이제 바닥 구간들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면서 위쪽을 계속 찌르고 두드리는 흔히 말하는 윗꼬리 패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 여기 쌓여 있었던 매물들을 그때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요것들을 이제 소화를 해내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소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급등 사례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지금 사이버원의 일봉 차트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카페24의 실적 내용도 봤지만 이 사이버원이라는 기업은 얘는 이제 그 AI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뭐 이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얘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영업이익 얘는 뭐 적자가 났었던 기업은 아닌데 그냥 흑자 조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흑자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매력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이재명의 그 발표 안에서도 움직임을 좀 같이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 수혜에 대한 요 순환매에 대한 연결고리를 같이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산돌이라는 종목입니다. 산돌이라는 기업도 제가 좀 선호하는 바닥에서 돌파 나오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위쪽으로 상승 돌파를 준비하고 있어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차트 흐름이죠. 자, 산돌 같은 경우도 AI 기술 내재화로 플랫폼 경쟁력 강화, 이미지 생성 AI 기술 확보, 폰트 검색 챗봇 등 기술 고도화, 산돌 자회사 유토 이미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출시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딱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산돌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로 인식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흐름을 또 같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바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 순간순간 터져주는 거래량들이 한번 나올 때마다 24%, 그 다음에도 24%, 그 다음에는 12%짜리, 그 다음에는 뭐 16%짜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한번 거래량을 터트려 준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위쪽에 저항 구간들, 요 매물대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몸통으로 매물대를 소화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평선 뚫고 올라와서 밟고 디뎌가는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긴 추세를 봤었을 때는 바닥에서 움직인다라는 점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분위기가 좋고 과거에 뭐 몇 달 전에 아니면 뭐 그 전 사이클에 흥행하면서 움직임이 잘 나왔었을 때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마음 AI라던가 아니면 뭐 엠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스트 소프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카페 24가 요즘에는 좀 분위기를 좀 대장 역할을 좀 끌고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그 후속으로 얘네들 이게 저 2번, 3번 종목들은 뭔가 이제 굵직한 느낌보다는 터지는 한방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중장기형 아니면 뭐 단기 매매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과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전 매매에도 참고해 보셔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